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센터장 권범선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는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기기 부작용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작용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환자 안전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국대병원은 2010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이 사업을 만들고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수준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의료기기 모니터링 홍보는 동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관련 법규, 의료기기 부작용의 정의, 부작용 사례 등을 홍보 영상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내용은 모니터링 센터 홈페이지와 병원 HIS 게시판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의료기기 부작용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입니다. 2019년 7월 국내 유통된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대규모 리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현재까지 그 부작용 건수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공식 보고된 사례가 총 4,600건을 육박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보고되면서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목차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의 조직 소개와 함께 법으로 규정된 의료기기 용어와 정의, 보고 기한의 근거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된 부작용 정보의 처리 과정과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소개와 의료기기 등급 분류, 식약처에서 전달되어 오는 안전성 서한, 부작용 사례 등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과 보고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조직부입니다. 저희 센터는 권범선 센터장님을 주축으로 원내 의료진을 통해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의공학자 교수님과 함께 의료기기의 고장 및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게는 월, 크게는 연 단위로 몇백 건씩 수집되는 부작용 정보를 통계 및 분석하기 위해 통계학자 교수님께서 상주해 계시며 원내 교육, 홍보, 시스템 관리, 식약처 보고 등 전반적인 센터 업무를 모두 맡아서 진행하시는 담당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제조 수입 담당 업체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문협의회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는 퍼즐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환자 피해 예방이라는 미션을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법규 및 규정입니다. 의료기기법에는 제31조 부작용 관리, 제31조의 의료기기 인물 발견 보고 등 지켜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시약과 같은 최외 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그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제51조 부작용 보고, 54조의 사임을 보고의 기준 대상 및 절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식약처 고시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발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의 목적은 의료기기법 제31조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고 이에 의료기기로 인한 환자 피해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며 업체의 제조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기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기 앞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부작용, 이상 사례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란 허가, 인증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로 부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작용 정보란 의료기기의 취급 및 사용 시 국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의 부작용 또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를 부작용 정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작용이란
부작용 정보 중 정상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아니한 결과를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결과를 포함합니다. 이상 사례란 부작용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말하며 해당 의료기기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상 사례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초래한 경우나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중대한 이상 사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기기 이상 사례는 왜 보고해야 할까요? 의료기기 이상 사례의 보고는 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국내외에서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하는 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를 뜻하며 의료인, 환자, 의료기기 소비자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취급자가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즉 식약처 고시 제4조 수집 대상 정보에 따르면 중대한 이상 사례,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재발할 경우 중대한 이상 사례를 초래할 수 있는 사례, 의료기기와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으나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사례, 외국 정부의 의료기기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그 밖에 허가 및 인증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취급자는 부작용 내용에 따라 보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일주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 중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이상 사례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외국 정부의 발표 등 조치사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의료기기 파손, 누수 같은 불량 사례도 있지만 본래 머리카락 같은 이물이 의료기기에 동봉되어 오는 이물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물 사례는 민감한 사항으로 발간 시 행동 강령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물이란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뜻합니다. 더욱 자세한 이물의 예시로는 의료기기의 정상적 재료가 아닌 것으로 곤충 및 기생충 등의 알,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직간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뜻한다고 시행규칙 제54조 이사 이물보고의 기준, 대상 및 절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물을 발견한 취급자는 국가기관의 이물발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원내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가 존재하는 경우 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된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어떻게 처리될까요? 모니터링 센터로 수집된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정보의 신뢰성, 인과관계, 위해 정보 등 이상 사례의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 검사 명령, 회수, 폐기 등 의료기기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며 추후 소개드릴 내용으로 안전성 속보, 안전성 서한, 안전성 정보 홍보 등 정부 및 의료기관 정보 전파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과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는 전국 17개 식약처 지정 의료기관 및 협력병원에서 발생된 의료기기 불량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여 안전한 의료기기 환경을 조성하는 곳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환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는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약 11년 동안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협력병원과 함께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지역에서는 저희 병원을 제외한 총 5개의 협력지역병원이 존재합니다. 협력병원에서 발생한 보고는 식약처 지정병원인 저희 병원에 전달되고 저희는 이 보고를 식약처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 치료, 병담, 처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상해, 장애를 진단, 치료, 병감,
보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뜻합니다. 하지만 의약품, 의약용품, 의지, 보조기는 의료기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기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잠재적 위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총 4가지로 인체에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가지고 등급을 분류합니다. 1등급 의료기기는 예를 들어 의료용 침대, 진료대, 라텍스 장갑 등과 같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를 뜻합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수액 세트 등과 같이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협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뜻합니다. 3등급 의료기기는 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예를 들면 임플란트 등 인체 내에 일정 기간 삽입되어 사용되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를 뜻합니다. 4등급 의료기기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페이스메이커,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등과 같은 인체 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거나 심장, 중추신경계, 중앙혈관계 등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기기를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기기 부작용 처리 과정 중 마지막 과정인 정보의 전파를 위해 식약처에서는 부작용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위주로 서한을 발행하여 전국 병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한에는 제품의 정보와 의료인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행된 서한 중 타 병원에서 생후 2개월 신생아에게 체외형 의료용 전극을 약 4시간 정도 부착했는데 부착 부위인 발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서한을 발행하여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면 내 보이시는 서한은 국내 이상 사례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부작용 서한을 식약처에서 공유한 서한입니다. 왼쪽 사진 속 서한은 필립스 코리아 제품인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기 소규직의 흡음재에서 검은색 입자가루가 발생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대체품으로 교체하기를 권고하는 서한이 발행되었습니다. 오른쪽 서한의 경우 메드트로닉사의 보조 심장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을 신규로는 이식하지 말고 이미 이식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제거까지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서한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사례만이 아닌 외국 사례 또한 전국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사례입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사례 중 대표적으로 많이 신고되는 항목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적외선 체온계입니다. 체온이 높게 혹은 낮게 측정되고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켜지지만 체온 측정 전 전원이 꺼지거나 버튼이 파손되거나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사소한 건들 하나까지 모두 보고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수액 세트입니다. 연결 부분이 헐거워 빠지는 사소한 문제부터 속도 조절 안 되거나 약물 누수, 도입침 및 챔버 파손, 사용 전인데 이미 포장지 개봉된 사례 등 매우 다양합니다. 주사기입니다.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떼지거나 기기 변형, 눈금 표시 숫자 확인 불가, 공후 패킹 불량 사례 등 다양합니다. 전동 식이약품 주입 펌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주입 속도가 느리거나 빠른 경우 비정상적인 알람 미작동, 배터리 충전 문제 등이 있습니다. 두피네파용 전극입니다. 환자에게 부착 전 전극 인식 불가, 부착 후 수치 측정 불가, 수치 부정확, 포장지대 표기사항 누락 등의 부작용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공신장기용혈의 격하기입니다. 본 기기는 2등급 제품으로 에러 발생, 알람 문제, 용혈 반응 등의 부작용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액 연장 튜브입니다. 수액 누출, 튜브 파손, 구성 부품 누락, 흐름 이상하거나 막힘 등의 부작용 사례들이 다양합니다. 산소 투여용 튜브 카테터입니다. 에러 발생, 구성 부품 누락, 기기 변형, 기기 파손 등의 모든 사례는 부작용 보고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는 어디에 보고해야 할까요? 만약 주변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가 없다면 국가기관에 직접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내 사용자의 경우 원내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보고 상황의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국가기관에 직접 신고하시려면 사이트 내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서에는 의료기기의 정보와 환자 정보를 자세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 내 사용자의 경우 원내 모니터링 센터에 전화해 주시면 정확한 자료 수집이 진행됩니다. 또한 글뿐만이 아닌 정확한 인과관계와 의료기기 확인을 위해 보고 당시의 상황과 기기 정보를
사진으로 최대한 많이 촬영하여 전달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부작용과 안전성 정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과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만이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